음. 브라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대표입니다. 오늘은 일본식 따뜻한 소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등어 구이가 올라간 소바를 사바소바라고 합니다. 정말 맛있고 매력있는 요리지만 고등어 손질부터 육수 만들기까지 가정에서 만들기엔 조금 번거로운 그런 요리죠. 하지만 오늘은 맛있는 사바소바를 가정에서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봐두셨다가 특별한 요리가 필요할 때 멋지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재료 말씀드릴게요. 언제나처럼 이것저것 있습니다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오늘 만들 사바소바의 가장 핵심 재료 고등어입니다. 보통 필렛이라고 부르죠. 생선의 뼈를 제거하고 살만 이렇게 냉동해서 압축 포장해서 나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물론 생 고등어 사다가 직접 손질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맛있죠. 하지만 가정에서 소바 한 그릇 해먹자고 그렇게까지 하기 너무 번거로우니까 마트에서 판매하는 이런 제품 이용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 냉동 고등어 필렛 구매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번 요리를 위해서 제가 구매한 제품인데요. 이 안에 보시면 자 이렇게 고등어가 한쪽씩 낱개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구매하셔야 돼요. 큰 봉다리 안에 얼어있는 고등어를 그냥 한꺼번에 넣은 그런 제품은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바는 건 메밀면 준비했습니다. 물론 생 메밀면이 훨씬 더 식감도 좋고 맛은 좋은데 가정에서는 보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금방 곰팡이가 생기고 상하기 쉽거든요. 가정에서는 겉면 쓰는 게 좋아요. 갓소부시 한 주먹, 대파 한 줄, 양파, 양배추 요만큼, 생강 한 조각. 생강 향이 싫으신 분들은 이거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설탕, 간장, 미림, 소주. 뭐 재료는 어려운 거 없죠?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얼어있는 고등어를 해동할게요. 얼어있는 상태에서 빨리 해동해야 될 때는 물에 담가서 해동하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녹아요. 사실 저는 제 업장에서 이런 냉동 제품을 쓰진 않죠. 생 고등어를 들여와서 준비하지만 가정용 요리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제품 쓰는 겁니다. 그대로 담궈주시고 소주를 한 2잔 정도 넣어줍니다. 뭐 비린내나 잡내를 제거하는데 좋아요. 남은 소주는 언제 쓸지 모르니까 잘 닫아서 보관하시고 고등어가 해동되는 동안 육수를 만들겠습니다. 물 1리터 부어주시고 재료들을 넣겠습니다. 양파는 작으면 1개, 이 정도 사이즈면 절반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반 잘라서 육수가 빨리 우러나야 되니까 가능한 한 얇게 썰어서 넣겠습니다. 다 넣어주시고 양배추, 이거 다 넣기엔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조금 줄여서 이 정도만 넣겠습니다. 육수에 양배추를 넣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양배추가 육수 재료로 사용되면 은근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은은하면서 살짝 달큰하면서 그 양배추 향이 확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뭔가 좀 풀이 들어간 듯한, 뭔가 좀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뭔가 좀 몸에 좋을 것 같은 그런 향이 좀 잘 나죠. 이번 기회에 한번 써보십시오. 얘도 대충 얇게 잘라서 넣어주시고 대파도 흰 부분은 고명으로 쓸 거고 파란 부분만 육수에 넣겠습니다. 반 잘라서 대충 넣어주시고 자 60ml짜리 계량컵이죠. 없으면 소주잔 이용하시면 됩니다. 간장 하나하고도 절반 더 넣겠습니다. 하나 가득 넣어주시고 절반만 더. 뭐 좀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하나만 넣으셔도 되겠죠. 이런 레시피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 편한 대로 조금씩 조절하면서 넣으시면 됩니다. 미림은 절반만 넣겠습니다. 국물 요리에 미림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느끼해져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소주 2개 들어갑니다. 한 잔, 2잔, 원래 3잔이 기본인데 설탕은 3분의 1만 넣겠습니다. 단맛이 싫으신 분들은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요리는 살짝 단맛이 있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선택사항이죠. 저는 넣겠습니다. 3분의 1만. 마지막으로 갓소부시 한 주먹 넣어줍니다. 양이 얼마큼 돼야 되느냐, 몇 그램이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요만큼, 그냥 한 주먹 투하. 국물 요리에 이런 갓소부시를 넣을 때 물이 끓을 때 넣은 다음에 불을 끄고 뭐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육수가 나온다. 뭐 어떤 경우는 하룻밤 재워야 맛이 좋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방법이 많은데 물론 정석적인 아주 좋은 방법들은 많지만 가정에서 그냥 해먹는 요리는 그런 거 싹 무시해버리고 편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뭐 내가 먹을 거니까. 생강은 껍질 까지 마시고 잘 씻어서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한 3쪽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생강 맛이 너무 강하게 우러나면 안 돼요. 은은하게 생강을 넣었나 안 넣었나 이럴 정도로 조금만. 청양고추입니다. 재료 소개할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개인 기호에 따라서 청양고추를 1개 넣어주면 약간 알싸한 풍미가 나면서 좀 더 개운한 맛을 낼 수 있겠죠. 특히 위에 고등어구이가 올라가니까 느끼한 맛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개인 선택사항이죠. 반 갈라서 넣어줍니다. 불 켜시고 야채가 살짝 물러질 때까지 그때까지만 끓여주시면 돼요. 육수가 끓는 동안 고등어를 손질하겠습니다. 고등어 벌써 다 녹았어요. 자 먼저 물기를 제거하시고 입에 들어가면 불편한 부분을 제거하겠습니다. 먼저 지느러미
이렇게 넉넉하게 잘라내주시고 밑에도 하나 있네요. 요것도 잘라주시고 배 안쪽을 만져보면 뼈는 제거했다고 하지만 이 내장을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 같은 부분은 남아있거든요. 바짝 튀기면 이것도 먹을 수 있긴 한데 입에 좀 걸리죠.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예쁘게 정확하게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천천히 조금씩 위에 뼈가 있고 밑에 살이 있으니까 윗부분에 있는 뼈만 제거한다라는 느낌으로 살짝 떠내는 느낌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요 살 중앙 부분에 가시가 촘촘히 박혀 있어요. 이건 제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왼손으로 고등어를 이렇게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살 만져보면은 뼈가 걸리는 게 느껴져요. 그 부분을 쪽집게로 뽑아내는데 저는 이런 생선 가시를 뽑는 장비를 이용합니다만 가정에서는 일반 쪽집게 있죠. 그거 쓰셔도 괜찮아요. 쪽집게로 잡아서 힘으로 빼시면은 가시가 끊어질 수 있으니까 살살 당깁니다.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기다란 가시가 나옵니다.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뭐 육수 끓는 동안 뭐 하겠습니까? 이거나 뽑는 거지. 가시의 개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고등어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문질러 봐서 가시가 오돌오돌 걸리면 쪽집게로 딱 집어서 쑥 빼주시면 돼요. 뒤로 갈수록 가시가 점점 작아지거든요. 그러다가 한 3분의 2 정도 딱 넘어오면은 뒤는 가시가 없어요. 자, 가시를 제거한 고등어 잠시 옆에 두시고 육수 냄새가 정말 좋네요. 간을 살짝 보겠습니다. 딱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진하고 매력적인 국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잘 걸러주시고요. 건더기도 한번 꾹 짜줍니다. 육수 많이 나와요. 육수는 잠시 옆에 두시고요. 자, 여러분 가정에 있는 밀가루나 튀김가루, 전분가루 뭐든 상관없습니다. 튀길 수 있는 가루 아무거나 준비하시고요. 프라이팬에 기름 적당히 두르신 다음에 불 켜시고 팬이 가열되는 동안 얼른 고등어에 가루 잘 묻혀주시고요. 가루는 좀 도톰하게 꾹꾹 눌러서 두껍게 묻힌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자, 팬이 뜨거워졌으면 껍질 쪽부터 올려놓습니다. 고등어를 딱 올려놨을 때 너무 막 튀기면은 얼른 불을 끄세요. 그런 다음에 불을 다시 켜면 되니까 막 튀고 있는데 그때 불 조절하려고 하시면은 사방으로 튀고 뭐 이미 늦어버리니까 너무 세게 튄다. 그때 빨리 불을 꺼버리고 다시 켜고 조절하면 됩니다. 생선살은 금방 익으니까 너무 오래 구울 필요 없고요. 그냥 겉면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우시면 돼요. 이번 요리는 제가 예전에 하던 요리들에 비해서 손이 좀 많이 가죠. 모든 음식은 손이 많이 가는 게 맛있어요. 살짝 들춰봐서 노릇노릇해진 것 같으면 뒤집어줍니다. 잘 익었네요. 프라이팬을 기울여서 고등어가 기름에 잠기도록 이렇게 몇 번 해주시면은 전체적으로 겉면이 바삭하게 맛있게 구울 수 있어요. 자, 다 됐습니다. 한 3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잘 익은 고등어 꺼내주시고 이제 면을 삶겠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면 넣어주시고요. 한번 잘 저어주시고 메밀면을 보통 한 5분 정도 삶으면 되는 것 같아요. 면이 삶아지는 동안 아까 남은 대파 잘게 썰어서 고명 만들게요. 반 갈라서 잘게 썰어줍니다. 저는 파 좋아하니까 많이 썰을게요. 면이 잘 삶아졌는지 궁금하시면 한 가닥만 딱 집어서 젓가락 위에 딱 걸쳐놓고 손으로 꾹 눌러봅니다. 하얀 심이 안 보이고 전체적으로 투명한 느낌이 들면 다 익은 거예요. 아직 멀었네요. 체에 받쳐서 찬물로 한번 씻어올게요. 자, 면도 준비됐고요. 육수 끓이고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동안 맛이 좀 더 진해집니다. 자, 음식이란 거 정말 신기해요. 자, 다시 따뜻하게 데워야죠. 적당한 그릇 준비하시고 찬물에 씻느라 차가워진 면을 살짝만 데워줍니다. 면 담아주시고 뜨거워진 육수 넉넉히 부어주시고요. 육수가 좀 남았죠? 사실 이 정도 양이면 2인분 양입니다. 저는 혼자 다 먹지만 노릇하게 구워진 고등어 올려주시고 자, 썰어놓은 대파 넉넉히 올려줍니다. 개인 기호에 따라 후추 조금 뿌려주면 좋고요. 고등어 구이가 올라간 사바소바 금방 만들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먹어봐야죠. 방금 만든 사바소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금방 만든 것 치고는 비주얼도 꽤 괜찮고 향이 끝내줍니다. 반찬은 단무지 하나만 준비했고요. 요건 아까 남은 거니까 그냥 갖다 놨어요. 당연히 국물 먼저 먹어봐야죠. 파를 살살 풀어주시고 이 뜨거운 국물에 들어간 생파 이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좋아져요.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겠죠. 와, 간단하게 만든 국물치고는 정말 굉장해요. 이 가스없이 개발한 사람은 노벨상 줘야 됩니다. 한 번 더.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국물이면 뜨거운 여름날에도 생각날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먹기 전에 먼저 목을 정갈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술을 먹기 좋아하진 않잖아요. 근데 요리하다 남았으니까 먹을 거 버리면 벌 받죠. 어쩔 수 없이 언제나처럼 구독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가스오부시 향을 싫어하시는 분도 간혹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아요. 대파 듬뿍 묻혀서 보통 메밀면은 여름에 냉모밀로 만들어서 이렇게 짧게 먹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이 가스오부시 육수랑 이 메밀면이 굉장히 궁합이 좋아요.
자, 이제 고등어, 구운 고등어가 이 갓소의 국물을 쫙 머금어요.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라서 올려주면 먹기 편할 것 같지만 고등어의 목덜미를 이제 물어뜯는 그런 느낌도 있죠. 브라보! 어쩔 수 없이 한 잔 더. 고등어 비린 맛이 싹 빠지면서 그 자리에 그 갓소부시 향이 싹 대체된 것 같아요. 고등어의 녹진한 풍미랑 살짝 비린 맛, 그거랑 갓소부시랑 딱 만나니까 풍미가 대단해요. 조금 손은 가지만 꼭 만들어 보십시오. 깜짝 놀랄 겁니다. 자, 맛있으니까 한 잔 더. 아, 안주는 고등어. 날이 더워졌다고 너무 찬 음식만 찾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위장이나 내장은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죠. 그 온도가 너무 떨어지거나 너무 올라가면 뭐 염증이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굉장히 궁합이 좋아요. 고등어에 잔가시가 있으면 먹을 때 좀 불편하니까 다 제거하는 게 좋아요. 그 부분이 손이 좀 많이 가지만 그 외에는 좀 간단한 편이니까 꼭 만들어 보십시오. 날씨가 더울 때 이런 따끈한 요리가 오히려 더 더위를 잊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믿으세요.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뜨거운 거 마시면서 시원하다. 이제 우리도 그런 걸 알 때가 됐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괜찮은 요리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와, 이거 진짜